꼭 알아야 할 것을 콕집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 PD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 4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저희가 다뤘던 종목이고, 성강밴드. 오. 이게 이제 3월 26일 날 다뤘던 종목. 그 다음에 교촌 FMB. 이거는 3월 12일 날 다뤘던 종목이고, 그리고 AP 시스템. 이건 3월 5일 날 다뤘던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SFA. 이건 이제 2월 19일 날 다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오늘 촬영 이전에 마지막 촬영이 3월 26일이었거든요. 한 달이 된 겁니다. 이야, 진짜 오래 쉬었네, 오래 쉬었어. 예, 한 달 만에. 그래서 이 네 종목이 그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까 좀 살펴보면서, 왜냐면 주변에서도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랐으면 오른 다음에 물어보고, 안 올랐으면 안 오른 상태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러면 시청자분들은 오죽하겠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 다뤄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시대. 자, 첫 번째로 SFA 볼 건데요. SFA에 대한 그 종목 설명은 제가 위에다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위에 클릭해 보시면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고, 저희가 다뤘을 때가 이날이었거든요. 2월 18일 장종료 후에 저희가 이제 이걸 다뤘는데, 이때 종가가 36,950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상승하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부딪힌 이후에 조정 거치고 나서 지금 일단은 여기 1층이라면 2층이 안착한 상태죠. 네. 그래서 자, 이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느냐? 관점을 좀, 이거는 소장님께서 그때 다뤘던 종목이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지. 일단은 뭐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이를테면 기준만 명확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 전에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정을, 이격도를 낮추는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이 나왔으니까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 지켜주면서 뭐랄까, 이동평균선들이 모이고 있잖아.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매할 타이밍이 아닌 거고, 거래량이 지금 실리는 게 양봉에서 실리네. 그런 거 보니까 결국은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섣부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루하다고 매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 큰 틀에서 보면 2월 이후에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조정세를 보인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위에서 지금 상단을 구축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버티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되는지는 결국은 미래가 가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버텨야 된다. 그리고 위 방향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좋게 본다. 네. 라는 측면.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저도 제 관점 말씀드리자면, 이게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상승하고 옆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꽃갈콘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 상승하고 옆으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단단한 바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바닥 만드는 중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만들어야겠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결정을 내릴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연결해서 교촌 FMB 볼 건데요. 교촌 FMB도 저희가 그 위에다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교촌 FMB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거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촌 FMB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언제였죠? 3월 12일 날 다뤘던 종목인데, 3월 12일이면 요때 요 날이었네요. 딱 요때 양봉 보이면서 제가 다뤘던 건데, 그 이후에 조정을 거쳤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잖아요, 이게. 정말 이 볼린저 밴드는 어떤 종목은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딱 이게.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날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꼬리를 달았는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봤을 때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나도 매우 좋게 본다. 매우씩이나 매우 이 좋게. 꼬리를 지금 줄 타고 가고 있잖아요. 꼬리 잡으려고 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예전에는 사실 되게 안 좋게 봤잖아요. 몸통보다 꼬리가 길어지면 안 좋게 봤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꼬리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자,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이 정도의 꼬리,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 또 꼬리가 있었잖아요. 이런 꼬리들을 보면은 이게 당연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 여기에서 좀 물량이 좀 나오겠네라고 좀 봐요. 근데 정확하게 딱 요 몸통아리 쪽 위에서 보면 여기 딱 걸렸잖아요. 그 이상 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버티고 다음날 더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교촌 F&B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음식료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뭐랄까 인플레이션 해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아까 윗꼬리 얘기했지만 윗꼬리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린 거지 해석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고점 부근에 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윗꼬리면 이건 잘못하면 죽음이지 죽음. 뭐 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바닥권에서 바닥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윗꼬리는 어떻게 보면 손바뀜 여기서 그때 물렸던 투자자들의 손바뀜. 근데 요렇게 나왔을 때 아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건 결국은 매도세에 진 거거든. 네네. 이제 손절매 계속 들어오면서 매도세에 졌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뭐 아까 줄타기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윗꼬리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뭐 단타 손절매 이런 부분들 다 메꿔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는 굉장히 좋게 본다. 네. 라고 제가 생각하는 추가적인 관점이 하나 더 있는데 요즘에 사료값 올라가잖아요. 어. 닭값도 올라간 거 아시죠? 치킨값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료값이 언젠가 떨어지겠죠? 닭값은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닭값이 올라가는 거는 그렇지. 충분히 앞으로는 계속 호재를 발생할 것이다. 그런 영업 이익이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료값이 떨어지면 더 호재가 된다. 그렇다고 사료값 오르고 닭값 안 올리면은 또 애매한데 바로 올리잖아요. 바로 올리더라고요. 닭값을. 네,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번에는 AP 시스템. AP 시스템은 진짜 주변에서도 제가 그때 이거 소장님께서 갖고 오신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격하게 반응을 했나 봐요. 이거 진짜 극찬에 했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그때가 3월 5일이었거든요. 그게 이때였어요. 요때 언저리였는데 3월 5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요때였네요. 아무튼 요거 신호 나타나고 나서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이때 이걸 좋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1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데 장대 떡볶이를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실렸단 말이죠. 너무 좋다. 이런 종목은 저는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었어요. 원래 없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그때도 제가 방송을 보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거나 조정을 거친다. 근데 조정 거칠 때 거래량이 똑같이 별로 없으면은 반드시 상승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 거친 이후에 계속 물량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모양새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좀 제가 재미를 좀 많이 봤던 종목인데 이게 요때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요때 이전에 언제였더라 한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요 정도 선에서 이걸 다 돌파했을 때 거래량 실리고 이때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때 저는 일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정이 좀 왔을 때 조금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은 57,000주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되게 비슷했어요. AP 시스템 보면서 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딱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것처럼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거래량 없이 그냥 하락도 아닌 거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 이때가 2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3만 원에 넘어갔다는 거죠. 50% 정도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AP 시스템이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되게 좋게. 근데 이게 제가 관심 종목을 갖고 온 종목인데 제가 말이 너무 많은데 소장님의 관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뭐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제 바닥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지루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지루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지루한 만큼 기다린 보람은 분명히 준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거 한번 그러니까 핵심은 타이밍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우리 좋아하는 떡볶이 네. 하나 그려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나왔는데 나와서 그 다음에 행보가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깬 어떤 그런 네. 흐름 아니란 말이야. 네.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한 달 반 내에서 2달 정도 지금 묶여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이걸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뭐 크게 손해 본 건 없잖아 따지고 보면. 매매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손해 본 게 없다고 치면 지금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이거를 모았습니다. 여기 떨어질 때마다 모았어요. 왜냐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이라는 건 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누구한테 권유하거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이건 저는 그냥 무조건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는 종목이라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떨어지면은 여기 요 근처에만 오면 계속 사야지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다시 이때 고점을 건드려놨고 건드려놨다는 거 뭐냐면 문을 열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내려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이게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 또 업종도 그렇고 예, 모양새도 좀 좋고 모양새도 좋고. 예, 그런 의미에서 AP 시스템 기다려라. 꽃필 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네. 마지막으로 성강밴드. 성광밴드. 네, 성강밴드는 3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종목을 다뤘었는데 그때가 이제 요때였거든요. 이때. 이 장대 떡볶이 난 이후에 살짝의 이제 눌림목 조정 정도가 있은 이후에 그때 종목을 다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아까 제가 저희 SOL 다룰 때도 이제 성강밴드를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성강밴드에 대해서. 왜냐면 성강밴드 자체가 야 이게 사업성 자체가 물론 뭐 그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은 되지만 투자자들이 과연 몰릴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강밴드를 보고 오늘 SOL이 좀 해결이 된 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때가 한 얼마였죠? 8,000 한 800원, 700원 우리가 저희가 다룰 때가 8,500원, 700원 요 정도 금액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상승이 쭉쭉쭉.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때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촬영했던 그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다 오르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소장님께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성광밴드를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회사를 소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는 이제 요걸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그거라고 봐. 이 유가 관련주라고 본다고. 네. 그리고 또 유가 관련주 중에서도 또 뭐냐면 셰일가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유가 강세를 결국은 그 하락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셰일가스가 어느 순간에 그 뭐랄까 개발을 다시 해야 된다. 바이든은 지금 1년 동안 못 하게 했거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돌아섰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셰일가스를 다시 하면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S-오일은 타격을 받겠지.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게 완전히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S-오일이나 성강밴드랑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네. 요게 이제 결국은 이 파이프를 만들고 피팅을 하는 데다 보니까 셰일가스에 들어가는 어떤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 하이로코리아, 뭐 성강밴드 이런 부분들이 피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뉴스나 소문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셰일 오일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테마로 엮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성강밴드가 왜냐면 셰일가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테마가 없어요. 할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하이로코리아 그러니까 밸브 관련 네. 어떤 그런 거밖에 없어. 이제 아니면 이제 셰일 그 가스 하는 거기에 지분 투자한 회사들인데 그런 건 우리가 너무 살펴봐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생각나는 거는 성강밴드밖에 없다. 근데 이제 미리 지금 오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가파르게 물론 올라간 가파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모양이 보면은 이 종목 자체가 가파르게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흐름을 보여준 거고 나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나는 금요일 날 팔았어.
그런 얘기 뭐하는데 왜 하신 거예요? 아니 다시 살려고 이제 아, 내려오면. 매매 플레이를 하겠다는 이게 지금 한국 카본도 좀 많이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단계인 거고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 관련이니까 조선주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조선주 호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근데 핵심이 뭐냐면 조선주는 이 그 배를 만드는데 철강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번 타자는 조선주 얘기를 할 때 1번 타자는 사실은 철강주란 말이야.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먼저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그거하고 그러면 방금 전에 한국화보는 그럼 뭔 소리냐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철강주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거지. 거기다 들어가야 되는 자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카타르 때문에 뭐 조선주 얘기가 많은데 뭐 너무 싸게 해달라는 동 그래서 얘기가 많지만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어차피 LNG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LNG선에 들어가려면 본행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동성화인텍, 한국화보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슷한 맥락이야. 이게 다 유가 관련주야. 그렇죠. 지금. 예. 큰 틀에서 테마가 정해져 있네요. 딱딱. 금리냐 유가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조금 버려놨던 네. 버려놨던 그런 구 경제, 중후장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말씀드렸던 4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자, 만약에 딱 4종목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형광밴드, 교촌 FMB, AF 시스템, SFA. 만약에 소장님께서 4종목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겠어요? 아 이거는 명확해. 어떤 거요? AP 시스템. 똑같네요, 저랑. AP 시스템.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네. 야, 이게 정확하게 저랑 딱 맞아 떨어졌네요. 저도 AP 시스템이 이 중에서 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또 여기저기서 막 AP 시스템 사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뭐 조회수 몇 개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바이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회수는 안 나와도 이게 은근히 바이럴이 생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먼 훗날을 보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과 그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뭐 당장은 좀 아니 뭐 자학계근가. 만약에 저희 이제 채널을 보고 AP 시스템을 매수해서 나중에 수익을 거두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는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예전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저 협찬도 들어오더니 이제 없어졌어. 뚝 끊겼어. 네, 그러니까요. 혹시 AP 시스템 누군가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네, 부탁 좀 드립니다. 한 푼만 줍시오. 네, 저희는 이제는 그 웬만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촬영을 못할 일은 이제 거의 아니 근데 없어지- 방 PD는 또 모르잖아. 방 PD가 모르잖아. 저 뭐 이기에 모든 걸 오픈하면 그렇게 모르잖아고 하면 암시를 하거나 뭐 약간 저주 같은 느낌이.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네. 저 얼마나 잘 피하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 세 식구가 다 걸려가지고 그 또 띄엄띄엄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방 PD는 아주 그 뭐랄까 영활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활동적이면서도 영리하고 막 이런 걸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걸릴 때를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가지고 아직 집안 식구들도 하나도 안 걸렸답니다. 네, 안 걸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는 끝까지 잘 피해 다니는 걸로 해서 다음 주에 또 무사히 웃는 얼굴로 좋은 종목을 들고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